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란 작가님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자연이나 동물, 식물, 비인간으로 넓히기 전에 일단 출발을 나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소외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고, 여기서 출발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요즘에는 브이로그나 각종 SNS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자기 이야기가 많아졌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시대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많은데 왜 자기 소외도 같이 많아졌지? 자아 중독과 자기 소외가 왜 같이 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2인칭 또는 3인칭의 세계와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문학과 소외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기라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사실은 구성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소외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자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멀끔하게 나라는 거대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구성된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나라는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네. 최은영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김혜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SNS라든지 그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자신을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편집해서 자신의 일부를 이렇게 광고하는 식으로 좀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SNS를 했을 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저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온갖 그런 나쁘고 이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쁘고 이상하고 되게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런 포스팅을 하거나 저 자신을 광고할 때마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나쁜 나의 것들을 더더욱 박해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나는 이것만 나야라는 거 있죠. 계속 그렇게 나의 자아를 구성하면서, 하지만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고 나는 이걸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쓸 때는 완전히 반대로 SNS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 글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그냥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 남들이랑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더럽고 막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막 절망스러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나 사실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변호를 하고 싶은 거를 떨치고 계속해서 보여주기 싫은 거를 용기를 내서 쓰는 게 저는 문학이라고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만 이상한 거 아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어떤 이런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런 고도의 경쟁이 있는 세계에서 수용되는 나 자신이 아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어떤 모습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기 소외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끄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그 쓰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작품을 읽다가 이제 문학에 관심이 이제 소외된 곳을 향한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와 관련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었던 독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서전의 자리에서 지금 언급해주시는 책을 또 볼 수 있는 경험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되고요. 그런 책이 작가님의 시선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김혜란 작가님은 그런 독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시기별로 고민하는 게 달라서 그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책들도 달랐는데요. 최근 고민과 연결해 보면 일라이 클레어가 쓴 망명과 작은 시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장애 퀴어 여성이 쓴 글이고요. 거기서 성애화와 대상화의 차이를 섬세하고 깊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애적인 장면을 결코 많이 쓰는 소설가는 아닌데요. 아주 드물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설은 욕망을 다루는 장르인데 그럼 인물들의 욕망 중에는 분명히 성적 욕망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고 최근에 좀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의 욕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맥도 붙으니까요. 근데 그때 일라이 클레어가 말한 그 주체, 성적 주체가 되는 것과 대상이 되는 거의 구분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나눠줘서 저한테 어떤 작업의 실마리를 줬고요. 또 가볍게 다른 하나는 다시 말해줄래요? 라고 갑자기 청각장애를 앓게 된 분의 투병기를 읽었는데 거기서 그 일회용 빨대 사용에 관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빨대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환경과 관련돼서 빨대 사용을 없애자거나 줄이자는 말은 할 수 있고 그것도 의당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 때때로 나는 거기서 멈췄었구나.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의 떳떳함 안에서 어떤 환경 관련 주장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멈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에 대해서도 좀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언급해 주셨던 망명과 자긍심이라는 책에서도 그 저자가 그 자신이 계속해서 지지나라는 표현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그 경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는 지지나야 라는 식의 표현을 자기가 들으면서 외부에 의해서 자신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한계지어지고 그 말과 싸워야 했던 순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쫙 나와 소설하셨던 그게 좀 기억이 지금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언어를 그냥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또 폭력을 빚어내기도 하는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해줬던 책이라서 작가님 말씀해 주시는데 좀 떠오르기도 해서 네, 덧붙여 봤습니다. 한편 최은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문학을 통해서 문학이 소외된 곳을 향한다라는 것을 좀 일깨워 주었던 독서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김혜란 작가님 소설 좋아하는데 제가 29살 때 김혜란 작가님이 쓰신 서른을 읽었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에 딱 그게 이제 소설집만 마지막에 있었는데 딱 그 서른이라는 단편소설을 읽는 순간 뭔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뭐랄까 그걸 어떻게 언어화해야 될지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어찌됐든 제가 20대가 너무 망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망함과 상처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쌓여져 온 저의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미웠어요. 너무 그거를 저의 실패라든지 잘하지 못했고 막 관계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제가 20대 말이 되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쯤 되면은 나도 어른이 돼서 나도 예전처럼 미숙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희망했었는데 결국 29살, 30 앞까지 왔는데 제가 느낀 점은 그냥 저는 여전히 미숙하고 너무나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그 나이가 됐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저를 되게 절망하게 했고 너무 제가 밉고 싫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점은 오 맞아 그래도 나는 그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진 몰랐지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선택을 해왔고 그리고 그 선택들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 거를 그냥 납득할 수 있었어요. 너무 그걸 납득한 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너무 아프게만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그 주인공들처럼 잘해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빚어진 그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미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20대의 저의 그런 온갖 제가 미워했던 그리고 정말 싫어했던 저의 모습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수용된 건 아니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였고 다른 각도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비행운이라는 소설집의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서른이라는 단편,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 소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라는 그 문장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 문장으로 그 소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그 작품을 끝까지 읽는다면 방금 최은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자 했었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더 힘있게 좀 다 맺혀지는 그런 작품이란 생각이 문득 또 들면서 역시 작품은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 서른이란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준비된 질문지에는 없는데 혹시 그 김혜란 작가님 서른이라는 작품을 집필하셨을 때 당시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어떤 기분으로 쓰셨었는지